1998년 10월 27일 비극의 시작과 멈춰버린 시계. 서울 노원구의 한 평범한 아파트. 단풍이 짙게 물들어가던 가을날 오후, 그곳의 평화는 단 한순간에 처참히 조각났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에는 기분 나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광경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결박된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잔인했습니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집에 있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이 남긴 족적과 몇 가닥의 머리카락, 그리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사라진 현금카드가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범인이 은행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특유의 저화질 영상 속 범인은 그저 키 165cm 정도의 왜소한 체질, AB형 혈액형이라는 막연한 정보만을 남긴 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대한민국 미제 사건 파일의 두꺼운 먼지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집념의 서막과 8,000분의 1 확률과의 고독한 싸움. 사건 발생 후 무려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하고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그날에 멈춰버린 피해자 가족의 시간은 단 1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공소시효는 마치 벼랑 끝을 향해 달리는 열차처럼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분류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미제사건 전담팀의 김응희 경위가 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 사이로 피해자의 마지막 비명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김 경위는 이 사건을 단순한 과거의 기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대 과학 수사의 발전이 18년 전의 한계를 반드시 극복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였습니다.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AB형, 왜소한 체격의 성범죄 및 강력 범죄 전과자 명단을 모조리 추출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뜬 숫자는 무려 8,000명.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끝난 사건에 왜 인생을 거느냐며 만류했지만 김경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눈이 충혈될 때까지 8,000명의 얼굴과 기록을 대조하며 마치 모래사장에서 보이지 않는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한 명씩 지워나갔습니다. 이것은 행정 업무가 아니라 정의를 향한 한 형사의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이 70만 원에 팔아버린 인간성과 탐욕이 남긴 족쇄. 범인이 범행 직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피해자가 안방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그 순간, 범인은 피 묻은 손을 씻기도 전에 그녀의 지갑에서 빼앗은 현금카드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단돈 70만 원을 손에 쥐기 위해 저지른 짓은 한 여성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것을 넘어 평온했던 한 가정을 뿌리째 뽑아버린 극악무도한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18년 전 그가 탐냈던 그 70만 원은 세월을 돌아 그를 단죄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김경위는 범인이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했던 수법과 이동동선을 현대적인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다시 처음부터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CCTV를 재분석한 결과 범인은 매우 대담했습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오가는 은행 ATM기에 당당히 들어섰고 비밀번호를 누를 때도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극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비밀번호를 완벽하게 알아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가 선택한 은행의 위치와 도주 경로는 매우 정교했습니다. 그는 노원구의 복잡한 골목길과 은행의 사각지대를 마치 자신의 집 앞마당처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단순한 뜨내기가 아니라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직장 등 강력한 연고가 있는 인물임을 시사했습니다. 김경위는 이 지점에 수사의 모든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AB형 전과자라는 광범위한 명단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노원구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서 유사한 수법으로 부녀자를 위협해 금품을 갈취했던 특수강도 전과자들로 타겟을 좁혀나갔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대한 필터로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과 같았습니다. 8,000명이라는 압도적인 명단은 김경위의 집요한 분석 끝에 600명으로 줄어들었고, 수사팀은 이들의 과거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한 장 한 장 대조하며 범인의 특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단은
10명 이내의 유력 후보군으로 급격히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김경위는 이 후보자들의 과거 범죄 수법, 즉 모더스 오페란디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대조했습니다. 범행 도구가 없을 때 주변의 물건, 특히 넥타이나 스타킹을 활용해 특유의 매듭을 지어 목을 조르는 방식, 현금 카드를 빼앗은 뒤 즉시 인출하는 대담함, 그리고 범행 후 흔적을 지우는 치밀한 패턴까지. 그 모든 소름 끼치는 조건이 단 한 사람의 인생 궤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그 이름, 오 씨. 18년 전 그가 단돈 수십만 원을 위해 남겼던 그 추악한 탐욕의 흔적은 이제 그를 옥죄는 단단하고도 차가운 올가미가 되어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었겠지만 김경위의 책상 위에서 그 70만 원의 행방은 이미 살인자의 정체를 가리키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복과 검거,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한 악마의 가면, 수만 장의 서류와 사투를 벌인 끝에 김경위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오 씨였습니다. 그는 1998년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키 165cm의 왜소한 체격과 AB형이라는 혈액형이 수사 기록과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김경위는 즉시 오 씨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의 한 조용한 신도시에서 아주 평범하고도 안온한 삶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김경위는 오 씨의 집 근처에서 본격적인 잠복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차가운 차 안에서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를 지켜보던 김경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 씨는 이미 번듯한 직장에서 직급까지 가진 가장이었고 매일 아침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아주 성실한 사회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이웃들에게는 인자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그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법 없이도 살 사람, 가정적인 남자라며 칭송했습니다. 18년 전 한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넥타이로 매듭을 짓던 그 손으로 자신의 아이를 안아주고 아내와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는 그 이중적인 모습은 지켜보는 형사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인 DNA가 필요했습니다. 김경위는 오 씨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으며 그의 신체 정보가 담긴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오 씨가 출근한 뒤 그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낱낱이 파헤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행여나 증거가 오염될까봐 숨죽이며 오 씨가 무심코 뱉은 담배꽁초나 편의점에 버리고 간 음료수 캔을 확보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비참한 일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오 씨가 사용하고 버린 물건에서 오염되지 않은 유효한 DNA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샘플을 보낸 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김경위는 단 1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날, 분석 결과가 담긴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서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결과는 18년 전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99.99% 일치. 18년 동안 숨겨왔던 악마의 정체가 마침내 데이터라는 과학의 이름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거 당시 공소시효 만료는 불과 25일밖에 남지 않은 절체절명의 시점이었습니다. 김경위와 수사팀은 오 씨의 직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 씨는 그 순간에도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들의 등장에 동료들은 당황했고 오 씨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그는 무고한 시민이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연기하며 끝까지 반론했습니다. 그러나 김경위는 아무 말 없이 품 안에서 18년 전 노원구 아파트 안방에 참혹한 현장 사진 한 장을 오 씨의 눈앞에 내던졌습니다. 넥타이로 결박된 채 차갑게 식어있던 피해자의 모습. 그 사진을 마주한 순간 오 씨의 눈동자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롭던 표정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고 당당하던 고개는 중력에 못 이긴 듯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범행 후 6,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린 평온한 가장이라는 가짜 신기루가 단 한 장의 사진 앞에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8년 전 그가 묶었던 넥타이 매듭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르는 법의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무리,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
18년 만에 전해진 뒤늦은 보고서. 노원구 가정주부 살인사건의 종지부는 단순히 한 명의 흉악범을 교도소로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단 하나의 억울한 죽음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끝내 지켜낸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오 씨가 검거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한 날, 김응희 경위는 승진의 기쁨이나 검거의 환희를 뒤로한 채 가장 먼저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찬바람이 스치는 피해자의 묘소 앞이었습니다. 김경위는 품 안에서 18년 동안 수천 번도 더 읽어 너덜너덜해진 빛바랜 수사 파일 대신 범인의 지장과 자백이 선명하게 찍힌 최종 보고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는 비석에 묻은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8년이나 걸렸지만 약속대로 그놈을 잡아왔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에는 한 형사가 바친 청춘의 고뇌와 피해자를 향한 깊은 애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의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떠난 그날 이후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혀 지내왔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자책감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넥타이를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아내가 고통받았던 그 매듭의 공포가 떠올라 목에 무언가를 두르는 것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범인 검거 소식을 듣고 경찰서, 대기실로 달려온 남편은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제야 죽어서 아내 얼굴을 볼 면목이 생겼습니다. 18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밤은 아주 긴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눈물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하늘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인은 증거를 닦아내고 세월 뒤로 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쫓는 사람들의 끈질긴 집념까지 지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경위가 그 낡은 파일을 다시 열지 않았더라면, 만약 우리 사회가 태완이법을 통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지 않았더라면 이 잔혹한 살인마는 지금도 누군가의 성실한 이웃으로 위장한 채 우리 곁을 활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진실이 도착하는 속도는 더딜지라도 멈추지 않는 한 반드시 목적지에 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뚫고 끝내 악마의 가면을 벗겨낸 김응희 경위와 미제 사건 전담팀. 수사관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잊지 않는 것이 정의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긴 시간 정의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밝혀낸 진실의 기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하시고 다음 미스터리 영상에서 또 만나요.